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공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443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외국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그 피고인 같은 사람들이 시간 끌기나 도망가기 위한 핑계가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틀렸다. 맞다.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의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2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법보좌관 나오는 판례들은 다 재판정국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부도 했었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특허 소송은 우리가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 사유는 30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들이에요. 1번 재판 청구권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과 관련해서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을 너무 짧게 정해서 재판을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한다면 재판 청구권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면직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30일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은 또 너무 짧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직권 면직 처분, 불리한 처분이죠.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 앞서서 반드시 소총설자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것은 이제 그 필요적 전치주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는 저번 시간에 알려줬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을 때 위헌인 판례 하나 빼고는 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임의적 절차로 할 건지 필요적 전치로 할 건지는 입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필요적 전치주의로 할 때는 반드시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더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는데, 그럴 때 원칙적으로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 왜냐하면 과잉금지 원칙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입법 형성권이 달려봅니다. 뭐 과잉금지 원칙을 쓸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칙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이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사실의 확정, 그 다음에 법률 해석 적용을 법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법관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래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 적용이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재판 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않은 소극적 측면 다 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에 대해서, 즉시항고 제기기한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은 1주고 형사소송법은 3일이었는데 너무 짧다. 그래서 헌법 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주로 돼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항소심이 2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을 재심할 때 우리가 2심 관련된 비용과 같이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급 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돼야 되는지는 헌법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심으로 알고 있지만 1심이나 2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선고는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있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그 변호사 징계를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맞고 이건.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 20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 맞고요. 4번인데 약식 명령 받았으면 정식 재판은 7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너무 짧지 않다. 그래서 문제는 쉬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1번은 우리 특수임무 수행 관련했을 때는 지급결정에 보상금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인데 이게 그냥 일반
국가배상법상에서는 재판 청구권 침해하는 판례가 비교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지급 결정에 도움이 하며 정신적 손해 부분도 재판상 허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뭐 요즘에 많이 나왔던 판례지만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맞죠? 그래서 이 판례 세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중대한 이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국가가 가해자인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일어난 일인데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 안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가 지나버리면은 국가가 잘못을 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있죠. 그래서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이런 사건에서 적용하면 된다.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부마 민주항쟁은 30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이미 1번을 답으로 골라놨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 쉬웠는데 재판 청구권은 좀 모든 재판을 포함하죠. 그래서 헌법, 민사, 행사, 행정재판,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 그럼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은 심리도 비공개할 수 있고 판결도 비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우리 헌법재판 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라는 것이죠. 사실 지키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파트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파트에 재판 청구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